2024년 10월에 치러졌던 고3 학력평가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전자기파 AB가 사용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는 X선, 가시광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요. 뼈 사진이 X선이죠. 우리 모니터 보이는 게 가시광선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보일 시자죠. 가능할 가짜고. 보이는 게 가능한 광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는 X선이고 B는 가시광선인데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로 파장이 짧아지고 진동수가 커지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근데 적색 바깥쪽 선은 빨간색보다도 파장이 더 길고 진동수가 더 작습니다. 따라서 가시광선은 적외선보다 진동수가 크죠. 또 진공에서의 속력은 모든 전자기파의 속력이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2024년 10월 치러졌던 고3 학력평가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점 A에서 출발하여 점 BC를 지나 A로 되돌아오는 수영 선수의 운동 경로를 실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 B와 C, C와 A 사이의 직선 거리는 100m로 같다. 옳은 것을 골라라. 전체 운동 경로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그럼 전체 운동 경로로 따지면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으니까 변이는 0입니다. 변이의 크기도 0이고요.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는 운동을 하고 있죠. 평균 속도의 크기는 0입니다. 변이가 0이니까. 따라서 평균 속력보다 작죠.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024년 10월 고3 학력평가 3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고체 AB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는 AB를 이용하여 만든 짙게 달린 전선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도체와 절연체 중 하나이고 가에서 에너지띠에 색칠된 부분까지가 전자가 채워져 있다. 그래서 A가 도체고 B가 절연체인 상황이죠. 따라서 내부가 도체인 A고 외부가 절연체인 B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도체이다 맞고요. B는 절연체인데요.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은 건 아니죠. 이 에너지 띠 자체가 수많은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미세한 간격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요. 나에서 전선의 내부는 도체인 A, 외부는 절연체인 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 10월 고3 학력평가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전자선과 X선을 얇은 금속박에 각각 비추었을 때 나타나는 회절 무늬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학생 A, 가는 전자선의 회절문이죠. 그래서 회절 자체는 파동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자의 파동성을 보여주는 현상 맞고요. 다음 나는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은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실험 결과입니다. 근데 나의 X선의 회절 무늬는 빛의 파동성, 회절하고 간섭은 파동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회절은 파동성을 나타내는 거다. 파동성을 나타내는 것은 간섭과 회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B는 틀렸고요. 학생 C,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물질파의 파장은 짧아. 물질파의 파장은 mv분의 h죠. 따라서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물질파의 파장은 짧아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C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024년 10월 고3 학력평가 5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를 자석 가까이에 놓아 자기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자석을 치운 후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가 연결된 코일에 자성체 A 부분을 가까이 했을 때 LED에 불이 켜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지금 전자기 유도를 일으키니까 강자성체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쪽이 이제 인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이쪽이 N극 그리고 이쪽이 S극이 되게끔 자화가 될 겁니다.
그럼 S극이 가까워지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됩니다. 그럼 오른손 엄지를 오른쪽으로 향해 보세요. 넘버 1 N극 쪽으로 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에요. 이런 감겨 있는 방향에 따라서 이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감았을 때 요 가까운 쪽은 아래로 내려가고 먼 쪽은 뒤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가까운 쪽을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류가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가야 돼요. 그럼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 가상의 전지를 그려 놓으세요. 전지가 요 회로 중 어느 한 곳에 어떻게 연결되면 이렇게 흐르냐. 이렇게 연결되면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극이고 플러스극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가 있죠. 그러면 요 플러스극하고 가까운 쪽이 P형 반도체가 되고 마이너스극하고 가까운 쪽이 N형 반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X가 P형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보면 가는 지금 요거죠. 저도 이 문제 사실 실수했는데요. 이제 요걸 나로 잘못 봤어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경우에 청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문제는 이런 실수를 좀 줄여야 됩니다. 간지 난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간은 지금 인력이잖아요. 근데 나에서 이 자석하고 코일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해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나로 잘못 생각하고 앞에 문장을 잘못 읽어갖고 틀렸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문제일수록 오히려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성체와 자석 사이는 이제 강자성체니까 인력이 작용하죠. 그 가에서 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좌화됩니다.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는 게 결국에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일단 이건 나에서 X는 P형 반도체죠. 그래서 기니 D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2024년 10월 고3학년 평가 6번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핵융합 반응식이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이런 거 이제 질량수 계산해 봅시다. 3 더하기 3은 6이죠. 3 더하기 3은 6이니까 얘는 이제 6 빼기 4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6 빼기 2가 되죠. 6 빼기 2가 되니까 여기는 4가 되고요. 그 다음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여기는 2니까 4 빼기 2 하면 얘는 2가 되죠. 그럼 원자 번호가 이고 질량수가 4인 얘는 헬륨 원자액이 됩니다. 그래서 2, 4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요거는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죠.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더하기 얘는 4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총 6이 됩니다. 그래서 6 빼기 3 하면 얘는 3이 되죠. 그래서 얘는 수소 원자 핵인데 질량수가 3인 무거운 수소. 그래서 삼중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의 질량수는 2다. 이것도 제가 틀렸는데요. 제가 실수하는 유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질량수인데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중성자수를 구했어요. 이런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긴장하면은. 그래서 이게 꼼꼼하게 읽고 이게 쉬운 문제일수. 왜냐하면 이거 쉽다고 생각해서 다시 안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에는 그런 실수 줄이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이 중성자수는 하필 또 2잖아요. 4 빼기 2 하면. 그래서 중성자수가 아니고 질량수니까 4입니다. 그 니은은 이제 삼중수소 1, 3 맞죠? 그러니까 질량결수는 에너지의 더 큰 쪽이 더 크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큽니다.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걸로 그 문제 풀 때 느슨하게 풀면서 제가 실수를 많이 해봐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풀이할 때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구차한 변명인가? 자, 2024년 10월 고3학년 평가 7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결국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써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처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도 앞쪽으로 좀 쉽게 각색해 가지고 나오기도 한다. 라는 건데 요즘 추세가요. 자, 그림 가나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하던 물체 AB가 동일한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각각 D, ED만큼 압축시켜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m4m이고요. AB가 정지할 때까지 용수철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IA, IB입니다. 이때 IA와 IB의 B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지금 운동하는 동안 마찰이 없으니까 탄성력만 일을 하거든요. 그럼 탄성력만 일을 하는 경우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충격량을 구하려면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야 되니까 속도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 충돌전 속도를 VA, VB라고 한번 두어 볼게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요령인데요. 2분의 1 KD 제곱 이러면은 좀 복잡하잖아요. 허리 아파서 좀 이쪽 앉아서 할게요. 2분의 1 KD 제곱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얘는 지금 D, 2D 이렇게 압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용수철에 저장되는 포텐셜 에너지는 변형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니까요. 여기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를 U라고 하면 여기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는 4U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게 하면 얘는 2분의 1의 m에 VA의 제곱은 U가 되는 거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나에서는 2분의 1의 4m의 VB의 제곱은 4U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두 개의 결과로부터 한번 보면요. 요 VA하고 VB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충격량을 보면요. 얘는 MVA가 0이 되었고요. 얘는 4MVB가 0이 되었어요. 근데 VA하고 VB가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MV 대 4MV 1대 4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1이고 얘가 4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대 4면 여기에 1 집어넣고 얘를 4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고요. 그다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요 두 개로부터 이제 구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8번 문제도 어찌 보면은 뭐 약간 새로운 유형이라 볼 수 있어요. 위상이 다른 상황이죠. 자, 2024년 10월 고3 학력평가 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한 소리를 일정하게 발생시키는 스피커 A와 B를 x = 0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x축상의 지점에 각각 고정시키고 소음 측정기로 x축상에서 위치에 따른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였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요 x = 0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났어요. x = 0이 딱 보면은 거리가 같은 지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세 간섭이 일어났다는 것은 A, B는 서로 반대 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필기를 할게요. A, B는 반대 위상이었다는 거예요. 출발할 때. 그럼 반대 위상의 경우에는 이거는 그 보강 간섭 조건이 완전 뒤바뀝니다. 보강 상상 간섭 조건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보강 간섭의 조건하고 상세 간섭 조건이 바뀌게 돼요. 원래라면 보강 간섭은 이제 그 두 파원으로의 위상이 같았을 때는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인 지점들이 보강 간섭이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보강 간섭이 돼요. 이제 바뀝니다, 조건이. 반면에 상세 간섭은 경로차가 오히려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두 파원의 위상이 다른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꼬아서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 = 0으로부터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짝수가 2죠. 0일 때가 중간일 때예요.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이게 첫 번째 상세 간섭이라는 게 그 중간 지점을 첫 번째로 잡지 않았죠. 중간 지점은 그냥 상수라는 조건이 있고 중간 지점으로부터 첫 번째 상세 간섭이니까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2배인 지점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제가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x = 0으로부터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2d인데요.
이때 경로차가 얼마다? 이때 경로차는 그 중심으로부터 첫 번째 상세 간섭이니까 반파장의 첫 번째 짝수 2배인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x 이퀄 2d인 지점이죠. 요 지점입니다. 그럼 요 2d인 지점의 경로 차이라는 것은 요 녀석과의 거리와 요 녀석과의 거리의 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A로부터의 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D죠. 그리고 B하고의 거리는 2D입니다. 그러면 6D 빼기 2D가 경로 차이예요. 6D 빼기 2D가. 지금 이 문제 풀 때는 뭐 그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더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로차 계산할 때 이거는 6D 빼기 2D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4D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소리의 파장은 4D예요. AB의 소리의 파장은 그런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봅시다. 가면 자, x 이퀄 0과 마이너스 2D 0과 2D, 0과 마이너스 2D는 이게 대칭적인 지점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경로 차이가 0인 지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경로 차가 반파장의 2배인 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2배인 지점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 경로 차가 반파장의 1배인 지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요 중심으로서 벗어날수록 경로 차의 1배,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경로 차가 커져요. 그러면 여기가 경로차가 반파장의 2배고 여기가 경로차가 0이면 요 사이에는 경로차가 반파장의 1배인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파장의 1배인 지점은 반파장의 홀수배인 지점이니까 보강간섭이 있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도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하나 있고요. 요 사이에도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니은에서 물어보는 것은 0에서 2D 사이, 마이너스 2D 사이라고 하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1배여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소리의 세기는 x 이퀄 0에서가 x 이퀄 3d에서보다 작다인데요. 자, x 이퀄 0은 상세 간섭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요령인데요. 상세 간섭과 상세 간섭끼리 소리의 크기를 비교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문제가 애매해져요. 그럼 이거는 예측이 돼요. 사실 이거는 보강 간섭이 될 조건이에요. 그래서 작다가 맞을 겁니다. 근데 일단 문제 구조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자, x 이퀄 3d인 지점을 한번 볼게요. 3d인 지점 보면 경로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경로 차이가 d, 2d, 3d, 4d, 5d, 6d, 7d죠. 여기까지 거리는. 그 얘는 d잖아요. 그래서 경로 차이가 7d 빼기 d로 6D입니다. 6D. 그럼 얘는 6D는 자 보세요. 여기 반파장이 아까 파장이 4D라고 구했잖아요. 그럼 반파장이 2D입니다. 요게 반파장이에요. 반파장이 몇 배예요? 3배잖아요. 3배. 홀수배죠. 그래서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면은 보강간섭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 홀수니까 중심으로부터 두 번째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보다 소리의 세기가 작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AB에서 발생한 소리는 X 이퀄 0에서 같은 위상으로 만났으면 소리가 커졌겠죠. 근데 이제 상세 간섭이 일어나니까 반대 위상으로 만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 10월 고3 경영평가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관찰자 C에 대해 관찰자 AB가 탄 우주선이 각각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B에 대해 광원 O, 검출기 그리고 P, Q가 정지해 있다. POQ를 잇는 직선은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나란하다. 자, AB가 탄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같아요. 고유 길이는 같은데 C의 관성계에서 바라봤을 때 A가 탄 우주선의 길이가 B가 탄 우주선 길이보다 더 짧아요. 그러니까 길이 수축이 더 많이 되었다는 거죠. 고유 길이가 같은데 짧아 보인다는 것은. 그러면 C가 봤을 때 A의 속력을 VA, C가 봤을 때 B의 속력을 VB라고 했을 때 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길이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난 A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문제 조건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A의 관성계에서 O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해요. 그럼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O에서 빛이 동시에 출발했다는 건 누가 봐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P의 빛이 누가 봐도 도달해야 되고 Q의 빛이 누가 봐도 도달해야 되는데 PQ가 있는 곳은 다른 좌표죠. 그러니까 이 순서는 관찰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A의 관성계의 입장이에요. 자, A의 관성계 입장에서 보면 얘보다 얘가 더 빠르잖아요. 그럼 A가 바라봤을 때는 요 B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O에서 빛이 동시에 출발했어요. 동시에 출발했는데 자 보세요. A의 입장에서 P는 광원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리고 Q는 광원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얘가 봤을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각각 x1, x2라고 할게요. x1, x2. A가 봤을 때 거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동시에 출발한 빛이 멀어지는 P하고 가까워지는 Q에 동시에 도달하려면 멀어지는 쪽의 거리가 더 짧아야 되죠. 그래서 요 둘을 비교해 보면 요렇게 됩니다. 근데 A가 바라봤을 때 X1보다 X2가 더 길다. 그러면 이게 수축된 정도도 같기 때문에 비율이 B가 봤을 때도 얘가 얘보다 더 깁니다. 그리고 C가 봤을 때도 얘가 얘보다 더 길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각각의 길이 자체는 다 다르겠지만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볼까요? 자, C의 관성계에서 볼 때 A가 탄 우주선의 속력은 B가 탄 우주선의 속력보다 크죠. 요거까지는 뭐 1년 동안에 바로 구했습니다. 그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 x1 그리고 O와 Q 사이의 거리 x2 같지 않죠? 누가 더 큰지도 알 수 있습니다. x2가 더 커야 됩니다. 요거는 그나마 쉽게 낸 거예요. 조금 더 이걸 난이도를 조절해서 어렵게 냈다면 크다 작다로 바꿨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르다라고만 볼 수 있겠죠. 물론 그거 자체는 디귿에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디귿에 보면 그 디귿은 이렇습니다. 지금 C의 관성계 입장이죠. 자, 그럼 C의 관성계 입장에서는 제가 초록색으로 따로 또 표시해 볼게요. 자, C의 관성계 입장에서는 얘는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C의 관성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얘가 멀어지고요. 얘가 가까워지죠. 그럼 자, 조건이 보세요. 여기서 빛이 동시에 출발한 건 누가 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얘는 가까운 데다가 이게 여기는 거리가 짧은 데다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쫓아가야 되는 데다가 거리 자체도 멀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 도달하는 게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봤을 때. 그래서 P의 빛이 도달한다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Q의 빛이 도달하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문제 물어봤지 않았지만 B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B의 입장에서도 A 입장과 똑같죠? B의 입장에서도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기니까 여기서 동시에 출발한 빛이 P에 먼저 도달하고 Q에 나중에 도달할 겁니다. B의 입장에서도요. 그래서 BC 입장에서는 이제 순서는 똑같죠. 이쪽이 이제 가까워지는 데다가 거리도 짧고 얘는 멀어지는 데다가 거리가 머니까 여기가 이제 뭐 먼저 도달한다. 두 조건 모두 P의 빛이 먼저 조달할 조건이다. 그래서 기디 4번이 답이었다.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 10월 고3학년평가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저울 위에 놓인 무게가 5N인 디귿자형 나무 상자와 무게가 각각 3N, 2N인 자석 AB가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상자가 90도 회전한 상태로 B는 상자에 A는 스탠드에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입니다. 가와 나에서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같고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8N이에요. 그러니까 요 힘이 8N이라는 겁니다. 자, 가나의 저울의 측정값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그 한 덩어리로 볼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가는요, 요 외부에 연결된 게 없고
요 전체 덩어리가 저울하고만 맞닿아 있죠. 그러면 요 저울 위에 있는 모든 물체의 무게가 저울의 눈금이 됩니다. 그럼 디귿자 모양의 이 통의 질량이 무게가 5N이죠. 그 두 자석의 무게가 각각 2N, 3N, 2N이니까 다 합치면 무게가 몇 N입니까? 10N입니다. 10N. 그렇기 때문에 요 가에서의 저울의 눈금은 10N이 돼야 됩니다. 10N. 그다음 나와 볼게요. 자, 나와 보려면 이제 가부터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힘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요 힘을 구하면 요 전체 중에서 요만큼을 들어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힘만큼 빠진 게 저울의 눈금이 돼요. 요 힘만큼 빠진 게. 그럼 자 보세요. 자,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위쪽으로 장력이 8N이에요. 그 아래쪽으로 중력이 3N이에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자기력이 몇 N이 돼야 되겠습니까? 5N이 돼야 돼요. 5N이. 근데 이거는 여기서도 동일하죠. 5N, 5N입니다. 5N. 그러면 이 장력이 나오죠. 무게가 3N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자기력이 5N이니까 얘는 8N입니다. 그럼 얘는 요 전체 덩어리를 8N으로 들어 올리고 있는 셈이에요. 8N으로 들어 올리고 있는 셈이니까 전체 무게 10N에서 8N만큼이 빠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0N과 2N 해서 1번이 답이었다. 네, 문제였습니다. 자, 11번 문제. 2024년 10월 고3학년 평가 11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도 좀 눈여겨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올해 수능 특강에 약간 이 유형의 문제가 좀 몇 개 등장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전류나 전하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고 이렇게 약간 십자가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D가 XY 평면의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다. A와 B에는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원점 O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각각 B0로 서로 같아요. 그러면 요 A에 흐르는 전류와 B에 흐르는 전류가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에 흐르는 전류가 I0라면 요 B에 흐르는 전류도 I0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을게요. 요 문제에서 주어진 B0라고 하는 것은 요 K에 거리가 D이고 전류가 I0 흐를 때 I0로부터 거리 D만큼 떨어진 곳의 자기장이 B0입니다. 그럼 A에 의한 자기장은 엄지를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보면 이쪽 방향으로 B0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에 의한 자기장은 역시 오른손 엄지를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보면 이쪽 방향으로 B0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AC에 의해서 O점에 생기는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B0래요. B0. 그러면 C에 의한 자기장을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보면요. C에 의한 자기장은 이쪽으로 2B0가 되어야지 A하고 C에 의한 자기장 합쳤을 때 오른쪽으로 B0가 됩니다. 그러면 C에 의한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생기려면 일단 C에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고요. 거리가 똑같이 D인데 그 자기장이 2배잖아요. 그럼 C에 흐르는 전류는 2I0가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B와 D에 의해서 O점에 생기는 자기장은 아래쪽으로 2B0예요. 근데 B에 의한 자기장이 아래쪽으로 B0 이미 돼 있잖아요. 그럼 D에 의한 자기장도 아래쪽으로 B0가 되면 됩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되려면 얘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고요. 거리가 2배 먼에도 불구하고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라는 것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2I0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 푼 거예요. 이렇게 다 구했으면. 자, O에서 C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2B0죠. 오른쪽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D에서가 2I0, 그 B에서가 I0니까
2배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C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 있고 D는 지면을 뚫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니 D 해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024년 10월 고3 학예평가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물결파에 대한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 보면 그림과 같이 물결파 실험 장치의 영역 2에서 사다리꼴 모양의 유리판을 넣은 후 물을 채웁니다. 다음 영역 1에서 일정한 진동수의 물결파를 발생시켜서 스크린에 투영된 물결파의 무늬를 관찰하고요. 가에서 유리판의 위치만 1에서 2로 바꿨어요. 2에서 1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판이 있는 곳이 깊이가 얕아지죠. 그럼 바닷가의 마찰이 심해져서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럼 속력이 느려진다는 것은 진동수는 매질이 달라도 바뀌지 않으니까 파장이 짧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자 보세요. 여기서 이쪽 파장을 람다 A라고 할게요. 람다 A라고 하고 이쪽 면의 파장을 람다 B라고 하겠습니다. 어디가 더 길어요? 람다 A가 더 길죠. 그럼 진동수는 똑같기 때문에 동일한 진동수를 곱하면 속력이 1에서가 더 빠릅니다. 여기가 유리판이 있는 곳이거든요. 깊은 물이 얕은 물보다 수면파의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 지식으로 사실 알고 있으면 좋은 점이에요. 근데 얘를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럼 여기가 얕아지고 여기가 깊어지죠. 그럼 여기가 파장이 람다 B가 되는 거예요. 람다 B가 되고 여기는 그럼 파장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람다 A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더 길어져야 되고 요 정도 파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을 예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이 람다 A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디귿은 틀렸어요. 디귿은 이쪽이 물이 더 깊어지니까 파장이 더 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그다음 기억 볼게요. 나에서 물결파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죠. 보면 진동수가 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람다 A F 하고요. 그다음 람다 B F 이렇게 비교해 보면 람다 A가 더 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다음 1의 2의 경계면에서 물결파의 굴절각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 했는데, 자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요 실선 있죠, 실선. 요 실선은 파면입니다. 파면이고 파동의 진행 방향은 파면과 수직인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렇게 가서 수직인 방향이니까 요렇게 꺾이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요, 이게 지금 수직이니까 이때 굴절각은 요거예요. 요거를 세타 나라고 할게요. 세타 나. 이때가 나에서의 굴절각입니다. 반면에 다 한번 볼게요. 다는 이제 파면의 수직인 방향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거든요. 그럼 보통 이렇게 경계면 중에서 이렇게 파면이 이어지는 부분을 점으로 하나 찍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수직인 방향, 그리고 이쪽으로 수직인 방향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 법선을 그어 보면 법선과 예? 꺼졌어. 법선과 이루는 각이 딱 봐도 어때요?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굴절각은 법선과 파동의 진행 방향 사이 각도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세타나가 세타다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아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 10월 고3 학예평가 13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를 각각 X축, Y축에 고정하고 XY 평면에 금속 고리를 놓았다. 표는 금속 고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금속 고리의 운동 방향에 따라 금속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B에 흐르는 전류와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세요.
자,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여요.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이면 A하고의 거리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A에 의한 자기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A에 의한 자속은 변화가 없고, 대신에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B로부터 멀어지니까 B가 만드는 자기장이 약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B에 의한 자속이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럼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인데 지금은 자속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요 방향하고요. 요 B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자속이 감소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요 금속 고리 내부에는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러면 B에 흐르는 전류는 플러스 Y 방향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칸으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이 다 채워져있으니까 세 번째 칸 한번 볼게요. 얘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럼 B에 의한 영향은 없습니다. B하고의 거리는 일정하니까. 근데 A하고 가까워져요. 자, A하고 가까워지니까 A에 의한 자기장이 세지겠죠. 그래서 A에 의한 자속이 증가합니다. 이때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렀어요. 그러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근데 이때는 A의 자속이 증가함으로 A에 의한 자기장 방향하고 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A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이 지점에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이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얘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겠죠. 보나마나 자속이 감소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기역은 시계 반대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큰인 XY 평면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게 디귿이 그리고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물어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10월 고3 학력평가 14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동일한 직류 전원 2개 그리고 스위치 S 그리고 PN 접합 다이오드 A A와 동일한 다이오드 3개 그리고 저항 검유계로 회로를 구성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이다. 표는 S를 A 또는 B에 연결했을 때 검유계를 관찰한 결과인데요. 일단 지금 보면 검유계가 움직임 방향이 같은 것으로와 A에 연결할 때나 B에 연결할 때는 전류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고 전류가 언제 더 세요? B에 연결할 때 더 세죠? 그럼 여기에는 저항을 안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저항을 지나간 겁니다. 저항을 지나가야지 전류가 약해지잖아요. 자, 그럼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저항을 지나가야 돼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A에 연결하면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전류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요렇게 흘러가면은 저항을 못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면 검유계를 못 지나가죠. 그리고 요렇게 흘러가면 저항을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저항을 지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B에 연결했을 때 볼게요. 자, B에 연결했을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전류가 출발하겠죠. 출발을 해서 전류 방향이 이 방향으로 똑같이 흘러야 됩니다. 전류 방향이 검유계의 방향이 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이렇게 흘러서
요렇게 가야 되는 요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가 보세요. A에 연결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순방향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PN이 되고 전류가 요렇게 흐릅니다. 여기 P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번에는 요렇게 흘러야 됩니다. 이때 순방향이에요. 그러면 PN, PN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X는 P형 반도체이다. 맞죠? 그리고 S를 A에 연결하나 B에 연결하나 C 검육의 D 방향으로 흐릅니다. 뭐 S에 B에 연결하면 X를 B에 연결하면 빨간색으로 한 겁니다. B에 연결하면 A는 플러스 극하고 N형이 가까우니까 역방향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니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좀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 좀 풀까요? 요것도 다음 시간 풀겠습니다. 자, 2024년 10월에 치러졌던 고3학년평가 1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진동수가 동일한 단색광 X, Y가 매질 A에서 각각 매질 BC로 동일한 입사각 세타0로 입사한다. X는 A와 B의 경계면에서 점 P를 향해 진행한다. Y는 B와 C 경계면에 입사각 세타0로 입사한 후 P에서 인계각으로 입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모두 골라라 했는데요. 우선 여기 보면 이제 요 각도하고 요 입사각하고 굴절각 그리고 입사각하고 요 굴절각이 누가 더 큰지가 주어져 있죠. 연장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 둘을 비교해 보면 요 A 쪽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더 크니까 B에서의 속력보다 A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다라는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각도하고 요 각도를 비교해 보면 이제 요게 연장선이 요 점선이니까 요 세타0보다 요 각도가 더 크죠. 예, 요 각도가 더 크니까 C에서의 속력이 요 A에서의 속력보다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의 속력이 A에서의 속력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둘을 비교해 보면 요 각도보다는 요 각도가 작죠. 그래서 B의 속력이 C의 속력보다 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 B, C 사이의 관계를 보면 봅시다. 예,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보다 VC가 더 크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게 됩니다. 요거하고 요걸 합친 거죠. 예, 그렇게 되겠고요. 근데 문제에서 기억에서 물어보는 게 기억이 조금 어려웠다 볼 수도 있는데요. 세타0가 45도보다 작다 인데요. 이게 근데 딱 봐도 45도보다 작아 보입니까? 그래서 작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수능에서는 보통 비율을 맞게 그려주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뭐 풀이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요 풀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요 세타0하고 이제 요 경계면에서 보면 요 각도가 세타1이라고 하면 일단 세타1이 세타0보다 크죠. 예, 요 각도를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요 P점 한번 볼까요? P점에 이제 법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 요 각이 이제 지금 인계각으로 입사한다고 했는데요. 요 각을 세타2라고 합시다. 세타2. 그러면 이제 요 각도 억각이죠. 세타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각도를 짝짝짝 보면은 지금 요게 직선입니다. 직선. 여기 점선까지 포함해서 직선이니까 요 각도가 아니죠. 점선까지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 점선까지 있죠. 여기 요게 세타1이 됩니다. 세타1. 그리고 보면 요 연장선하고 요 법선하고 사이의 각도 있죠. 요 각도가 요 각하고 막곡지각입니다. 막곡지각이니까 요 각도가 세타0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각도하고 요 각도 더하면 90도가 되죠. 그래서 세타 1하고 세타 제로를 더하면 90도가 됩니다. 근데 요 두 개를 한번 보세요. 이 두 개를 합치면 90도가 되는데 세타 1이 세타 제로보다 큽니다. 그럼 세타 1은 45도보다 크고 세타 제로는 45도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억은 맞고요. 다음 니은 보면 P에서 X의 굴절각. 자, P에서 X의 굴절각은 지금 얘가 세타 제로로 입사해서 요렇게 갔다가 또 굴절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 각도하고요. 요 각도가 같기 때문에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굴절을 하게 되면 그 굴절하는 각도는 세타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요 P에서 X의 굴절각은 세타 제로가 되고요. 그다음에 Y의 입사각은 세타 2가 됩니다. 세타 2가 여기서 보면 요 Y의 입사각은 요 세타 2죠. 근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일단 세타 제로보다도 세타 2가 더 커요. 거기에다가 세타 제로가 요 초록색보다도 더 크죠. 초록색 각도보다. 근데 이 초록색 각도보다도 또 이 세타 제로가 더 큰데요. 이 두 개는 어떻게 비교가 되지? 세타 2보다 이 너무 당연하게 봤는데. 세타 1이 요 세타 1보다는 요 세타 2가 더 크죠. 이게 세타 2고 이게 세타 1이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 요 세타 1보다는 세타 2가 더 큽니다. 이렇게 되니까 똘똘마리로 요 세타 2하고 세타 제로를 비교해 보면은 요 세타 제로가 세타 2보다 더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타 제로하고 세타 2를 비교해 보면 대소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요 크다가 아니고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계각은 A와 B 사이에서가 B와 C 사이에서보다 작다 했는데요. 자, A하고 B 사이는요. A하고 B 사이는 요 사이가 되겠습니다. 요 사이. 자, 그다음에요. B하고 C 사이. 제가 좀 다른 색깔로 한번 볼게요. 그냥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요 B하고 C 사이는 요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B하고 C 사이가 속력의 차이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때가 전반사가 더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반사가 잘 된다라는 것은 인계각이 작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와 C 사이가 인계각이 더 작아요. 그러면 A하고 B 사이가 인계각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것도 반대로 적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뭔가 생각이 꼬이면은 버벅될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치러졌던 10월에 치러졌던 고3 학력평가 16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나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던 물체 AC가 각각 정지해 있던 물체 B, D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C의 3분의 2배이고요. 그 다음에 B와 C의 질량은 같고요. B와 C의 질량은 같으니까 그 질량을 M이라고 두겠습니다. 그 충돌 후 속력은 B가 C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C의 속력을 V1이라고 하면 B의 속력은 2V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V1이고 얘가 2V1입니다.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각각의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C의 3분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보면 C의 충격량은 지금 C의 질량이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B하고 C는 질량이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
A의 질량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MA라 둘 거고 D의 질량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MD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C가 받는 충격량은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C는 V의 속도로 가다가 V1이 되었죠. V1이 되었습니다. 근데 C가 받는 충격량은 D가 받는 충격량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D가 받는 충격량은 MD 곱하기 V1이 됩니다. 0이었다가 MD V1이 되니까요. 그래서 C가 받는 충격량은 D가 받는 충격량과 같고 그거는 MD V1이 됩니다. 그리고 B가 받는 충격량은 정지 상태에 있다가 속도가 2V1이 되었죠. 그러니까 B의 나중 운동량이 여기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M 곱하기 2V1이 되는데 요거의 3분의 2배이다 라는 게 요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식을 보면 이제 D의 질량이 나오죠. V1이 날아가고요. V1이 날아가고 3분의 4M이 이거 잘못 적었네요. 여기 보면 MD의 V1 잠시만요. M 곱하기 2V1 B가 C의 2배이다. C의 질량이 아니면 그냥 C의 충격량을 그대로 적어볼까요? 그대로 적어보면 M 곱하기 V1 빼기 V. 근데 이건 V가 있어가지고 풀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D가 받는 충격량으로 바꾸면 B가 C의 2배이다. 맞죠? MD 곱하기 V1이고 C의 3분의 2배가 그죠? C 3분의 2배가 B가 받는 충격량이죠. 3분의 1을 잘못 곱했네요. 그래서 요게 N 곱하기 2V1이 이렇게 됩니다. 요게 C가 받는 충격량이고 요게 B가 받는 충격량이니까 B가 받는 충격량은 C가 받는 충격량의 3분의 2배인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그 D의 질량이 나옵니다. 요 D의 질량은 3M이 되죠. 그래서 얘는 3M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V하고 V1 사이의 관계는 요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충돌 전 운동량이 C의 질량 M 곱하기 속도 V가 되겠고요. 충돌 후는 한 덩어리가 되었죠. 그래서 M 더하기 3M의 V1이 됩니다. V1이. 따라서 V1이 얼마인지 나오죠. V1은 4분의 1 V가 됩니다. 자, 그럼 가하 과정에서 이제 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 보면 좀 A의 질량을 모르는 상태이잖아요. 근데 MA V는 한 덩어리가 되면 MA 더하기 M의 2V1이니까 2분의 1 V가 됩니다. 그럼 여기 역시 V가 날아가고요. 여기 가면 2MA는 MA 더하기 M이 됩니까? 따라서 A는 M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M이 되고 MD는 3M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나누면 3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었다. 좋습니다. 자, 2023년 10월에 치러졌던 고3 학력평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연력학 과정으로서 좀 어렵게 다소 출제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내부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B 그리고 C에서 D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B에서 C, D에서 A는 각각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다. 자,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 볼까요? 자, BC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가 4U에서 2U로 바뀌었죠? 그러면 그 감소량은 2U가 되겠습니다. 2U.
자, 그것은 CD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 이때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W1의 절대값이라고 할게요. 이게 받은 일이니까 사실 이 W1 자체의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여서 그 받은 일의 크기로 치면은 절대값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의 3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적으면 요 조건 자체를 EU는 요 W1의 절대값의 3배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W1은 부호까지 살려서 생각을 하면 기체가 받은 일이니까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U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은 특이하게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가로축이 내부 에너지고 세로축이 압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쓰는 그래프는 PV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PV 그래프로 변환하면 좀 더 해석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PV 그래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가로축이 부피이고 세로축이 압력인 그래프로 바꿀 겁니다. 그럼 AB 과정은 보면 압력이 일정하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부 에너지가 2배가 되었어요. 근데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2배가 되었다는 것은 온도가 2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과정은 온도가 2배가 되었다라는 것은 보면은 PV 꼴 nRT거든요. PV 꼴 nRT에서 P는 일정한데 T가 2배가 되었다는 것은 부피가 또 2배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2P로 일정하면서 부피가 처음에는 V였는데 나중에 2V가 되는 과정이 요 A에서 B로 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부피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내려가고 압력이 어디까지 내려가냐 하면 요 P까지 내려갑니다. 요게 이제 B에서 C로 가는 과정이고, 그럼 C에서 D로 가는 과정이 요 과정이죠. 요 과정이고 D에서 A로 가는 과정이 요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요 W1이 뭐냐면 CD에서 받은 일이었거든요. CD에서 받은 일. 그러면 요 면적의 크기가 W1이고요. 요 면적의 크기가 W1이고 요 녀석이 3분의 2U예요. 그러면 자,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을 비교해 보세요. 요게 P고 요게 V죠. 그리고 얘도 이게 P고 얘도 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면적도 동일하게 얼마다? 예. 이게 결국에 한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이 되고 요게 3분의 2U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알 수 있는 것을 여기다 그려볼게요. 지금 보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압력이 일정하면서 온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델타 U가 플러스니까 등압 과정은 Q, W, 델타 U가 다 부호가 같거든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는 외부로부터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열을 Q1이라고 할게요. Q1. 그다음에 BC 과정 한번 볼게요. BC 과정. BC 과정을 보면 요걸 봐도 되죠. 여기 등적 과정이면서 압력이 줄어들어요. 그럼 등적 과정은 W가 0이니까 Q가 결국에 델타 U거든요. 근데 델타 U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Q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빠져나갑니다. 델타 U만큼. 그럼 4U에서 2U니까 2U만큼 빠져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지금 압력이 일정한 과정입니다. 압력이 일정한 과정인데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어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방출하는 열은 결국에 CD 과정, 요 방출하는 열은 지금 CD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요걸 Q2라고 한번 해볼게요. Q2라고 하면 얘는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요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1법칙을 써보면 요 Q2는
이때 W가 나와 있잖아요. CD 과정에서의 일이요.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U예요. 3분의 2U고 그 다음에 델타 U는 여기 U가 나와 있잖아요. 2U에서 U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U가 됩니다. 마이너스 U가. 그럼 요거 합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5U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5U가 되니까 요 녀석의 크기는 결국에 3분의 5U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는 요 화살표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A 과정을 보면 이때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등적 과정입니다. Q가 델타 U니까 얘는 델타 U만큼 에너지가 흡수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흡수된 에너지는 U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Q1을 구할 수가 있어요. Q1을 구해보면 그 제1법칙을 한 순환 과정에 대해서 써보면 얘는 뭐 Q는 W 더하기 0이 되는 거죠. 델타 U가 0이 되니까 한 바퀴 돌아가면 그럼 Q는 출입한 열을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Q1만큼 흡수했고요. 그 다음에 EU만큼 방출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방출했죠. CD 과정에서는 3분의 5U만큼 방출했고요. 그 다음에 U만큼 흡수했습니다. 요게 W예요. 근데 W는 어디서 구했냐면 여기서 구했습니다. 한 순환 과정에서 요 기체가 한 일은 3분의 2U입니다. 3분의 2U.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이제 Q1이 나오죠. Q1은 계산 과정 좀 생각할게요. 3분의 10U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 한번 볼까요? 기체의 부피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요 B에서가 A에서보다 지금 등압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러면 이제 부피도 증가하고 열도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B에서가 A에서보다 크고요. 사실 정확하게 2배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기체가 방출하는 열량은 요 CD 과정에서가 아까 다 구했죠. CD 과정에서 방출하는 열량이 3분의 5U입니다. CD 과정에서가 3분의 5U고요.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는 EU만큼 방출을 하죠. 그래서 EU만큼 방출하니까 3분의 5U는 EU보다 작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열기관의 열 효율은 이 열기관을 작동하기 위해서 투입한 열 에너지 분의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투입한 열 에너지는 요 Q1하고 요 U하고 요 두 개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 열 효율을 적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투입된 에너지는 Q1 3분의 10U하고 그 다음에 이때가 유입이 되죠. 열이 U하고 요게 이제 이 열기관이 작동되는 동안 흡수한 열량이 되겠고 한 일은 아까 여기서 구했습니다. 3분의 2U예요. 그래서 3분의 2U.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U 다 날라가죠. 날라가고 이거 정리해서 계산하면 이게 13분의 2가 나올 겁니다. 13분의 2가. 그래서 디귿은 13분의 4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그래서 좀 연력학 과정치고는 좀 꽤 많이 어렵게 좀 생소하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럴 때 이제 열 효율이나 뭐 이런 것들 물어볼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연력학 제1법칙 그리고 PV = nRT 그리고 이제 PV 그래프로 변형해서 또 구하면은 요 순환하는 동안에 요 내부 면적 있죠. 이 내부 면적이 한 순환 과정당 한 일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쓰였던 좀 복잡했던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2024년 10월에 치러졌던 고3 학력평가 18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림 높이가 3h인 지점을 속력 V로 지나는 물체가 빗면 위에 마찰 구간 1과 그 다음에 수평면 위에 마찰 구간 2를 지난 후 높이가 h인 지점을 V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점 PQ는 2의 양 끝점이다. 높이 차이가 D인 1에서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1에서 최저점의 높이는 H이다. 1과 2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1과 2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지금 여기서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했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요. 포텐셜 에너지만 줄어드니까 mgd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감소량이라고 하는 것은 mgd라고 볼 수 있어요. mgd. 이것은 Q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3분의 2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속력을 모르니까 요 P를 지날 때 속력을 V1, Q를 지날 때 속력을 V2라고 하면 요 녀석은 2분의 1의 M의 V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Q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 요거의 3분의 2배가 요거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얘는 3분의 1 mv2의 제곱입니다. 요게 이제 문제를 풀 때 쓰이는 또 하나의 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우선 D가 H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완전히 끝까지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볼 건데요.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어떻게 식을 세우냐면 처음 역학적 에너지를 쓰고요. 그다음에 요걸 지나면서 줄어드는 역학적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빼줍니다. 빼주면 이제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처음에서 끝으로 갈 때까지의 역학적 에너지식을 써보면 맨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mg의 3h라는 포텐셜 에너지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가 있었죠. 근데 마찰 구간 1과 마찰 구간 2를 지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mgd만큼 2번 감소됩니다. 그래서 빼기 2mgd 요게 마찰 구간 1과 2를 지날 때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양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맨 마지막에 역학적 에너지가 돼요. 그럼 이거는 mgh 더하기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게 풀리게끔 문제를 만든 게 요 식만 세우면 얘가 날아갑니다. 얘가 날아가고 mgh하고 mgd만 남게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h가 d하고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는 h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P에서의 물체의 속력인데요. P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V1입니다. 그러면 요 P점을 포함한 이제 또 역학적 에너지 관계식을 세워 보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P에서 Q로 가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되겠고요. 거기서 mgd만큼 줄어들죠. 줄어들었을 때가 2분의 1 mv2의 제곱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했어요. 얘는 일단 h입니다. h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mv2의 제곱은 여기에 있어요. mv2의 제곱. 그러니까 mv2의 제곱은 3mgd죠. 근데 d가 h니까 얘는 요만큼만 계산하면 요게 3mgh가 됩니다. 3mgh가. 그러면 이제 2분의 1 mv1의 제곱은 mgh의 1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2분의 5 mgh가 되겠고요. 그래서 v1은 일단 루트 5gh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꺼져버렸나?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다 풀었다고 볼 수 없죠. 이걸 V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V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제 또 무엇을 할 거냐면 Q점에서 Q에 이제 V2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Q점에서 끝까지 가는 동안에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한번 세워보면 Q점은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m의 V2의 제곱이죠. V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mg의
H 더하기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역시 요게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졌던 조건이었잖아요. MV2의 제곱이 3mgh죠. 3mgh니까 요거 대신에 3mgh를 집어넣습니다. h를 집어넣으면 요게 계산해 보면 2분의 3 mgh가 되죠. 그러면 mgh를 저쪽으로 넘기면은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1 mgh가 돼요. 그래서 v가 루트gh가 됩니다. 루트gh가. 그럼 요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루트 gh 대신에 v를 집어넣으면 얘는 루트 5의 루트gh니까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는 맞습니다. 다음 D급 보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1에서와 Q에서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Q에서는 2분의 1 MV2의 제곱이고 이게 MGH로 나타나면 MV2가 3MGH니까 2분의 3 MGH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1에서의 운동 에너지만 구하면 되죠. 1에서의 운동 에너지만. 근데 1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결국 2분의 1 MV1의 제곱이잖아요. V1의 제곱이니까 이 V1을 위에서 구했잖아요. V1이 루트 5V죠. 루트 5V면 얘가 2분의 1의 M의 5V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5 MV 제곱이 되죠. MV 제곱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MV 제곱하고 MGH 사이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MV 제곱이 MGH가 됩니다. 이러면 답이 안 맞는데? 1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1의 제곱이고요. V1이 루트 5V고요. 2분의 5 MV 제곱이고요. MV 제곱이 MGH죠. 그럼 이게 2분의 5 MGH인데? 그럼 답이 틀린데? 어디서 잘못됐지? V1 2분의 1 MV1 제곱 2분의 5 MV 제곱 2분의 3 MGH 2분의 1 MGH MV 제곱은 MV 제곱 MGH 2분의 5 MGH. 잠시만요. 제가 지금 다른 걸 보겠네요. 1에서 P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했네요. P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5 MGH가 맞습니다. 지금 문제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1에서의 운동 에너지니까 1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요 구간에서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좀 일정하게 변하지 않고 있죠.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 두 가지 방법을 풀 수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볼까요? 그러면 2부 mg 3h죠. 3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은 이때의 운동 에너지를 그냥 k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k1 더하기 mg 2h가 되죠. 2h가 여기랑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쓴 겁니다. 그러면 K1은 mgh 더하기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그 mgh하고 mv 제곱 사이 관계가 있었잖아요.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1 mgh니까 요 2분의 1 mv 제곱 대신에 2분의 1 mgh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3 mgh가 되고요. 따라서 요 Q에서의 운동 에너지인 2분의 3 mgh하고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옳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풀만한 역학적 에너지 문제였거든요. 했는데 방금 제가 멍 때리다가
1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지 않고 P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버렸죠. 그러면 이 같지 않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하고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자, 19번 문제. 2024년 10월에 치러졌던 고3학년 평가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시킨 것으로 A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다.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서 B와 C의 위치를 바꾸어서 고정시킨 것으로 요게 이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에요. 그럼 대칭이죠. 그럼 A하고 B는요. 전하량이 같아야 됩니다. 전하량이 같아야 되고 전하의 부호도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됩니다. 근데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임의로 A의 부호하고 B의 부호를 플러스로 둬볼게요. 그럼 A의 부호하고 B의 부호를 플러스로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C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이잖아요. 하나인데 지금 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에서 이제 보면 A하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가 플러스면요. 그 B가 C를 오른쪽으로 밀고요. 그다음에 A가 C를 오른쪽으로 밀죠. 그리고 A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B가 A를 왼쪽으로 밀고 C가 A를 왼쪽으로 밀어요. 근데 지금 대칭적으로 얘가 플러스면요. A, B, C의 전하량이 모두 같아야지 A가 받는 전기력하고 C가 받는 전기력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두 개가 같지 않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C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 지금 B하고 A의 전하량이 같고 문제 조건에서 A가 C보다 전하량이 크다고 했으니까 B가 C보다 전하량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 C는 반대 부호의 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같다 했는데요. 자, A에 작용하는 전기력 한번 보면요. B는 A를 왼쪽으로 밀어요. C는 A를 오른쪽으로 당기죠. 하지만 B가 C보다도 전하량이 더 크고요. 지금 Q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B가 C보다 전하량이 더 크고 더 가깝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A를 미는 힘이 무조건 더 커요.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힘은 이 방향이 되겠죠. 반면에 B에 작용하는 힘은 보면요. A도 B를 오른쪽으로 밀고 C도 B를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 그냥 다 풀어볼까요? 네. 자, 2024년 10월에 치러졌던 고3학년 평가 2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체 ABC가 실 PQR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Q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R이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3배이다. 이렇게 2분의 3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자화 해볼까요? R이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요게 만약에 T라고 하면 Q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그거의 2분의 3배니까 2분의 3T가 되겠죠. 이것도 그 그림에 바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쇼츠 때문에 계속 이 단기 기억이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쓰고 그림에 바로바로 표시하고 이렇게. 자, Q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이죠. 그럼 Q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요게 2분의 3T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R이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R이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요게 T입니다. 요게 T.
자, 그럼 똘똘마이로 요 녀석이 전부 다 장력이 같죠? 작기 때문에 요게 2분의 3t가 됩니다. 3t가. 그러면 이거 마저 봅시다. 지금 여기가 지금 실이 끊어지기 전이잖아요. 실이 끊어지기 전이니까 요게 mg죠. 중력이. 그럼 mg하고 t 더한 게 2분의 3t예요.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2분의 3t는 mg 더하기 t가 됩니다. 더하기 t가. 그러면 2분의 1t가 mg가 되죠. 그럼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다 적으십시오. 그래야 그 실수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t가 얼마가 됩니까? 2mg라는 걸 일단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장력도 지금 크기가 얼마겠어요? 똑같죠? 2분의 3t입니다. 2분의 3t면은 2분의 6mg 3mg죠, 3mg. 예. 요게 지금 2분의 3t인데요. 요 2분의 3t라는 게 결국에 3mg입니다. 3mg. 요것도 2분의 3t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다? 3mg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뭐가 주어진 거냐면 지금 얘도 지금 평형 상태잖아요.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중력 중에서 요 빗변 방향의 성분이 3mg라는 것을 문제 조건에서 꼬아서 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자 읽어볼게요. R을 끊으면 얘를 끊는 거죠. 얘를 끊으면 A, B, 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B가 수평면과 나란한 평면 위의 점 O를 지나는 순간 또 P가 끊어져요. P가. 그러면 이 P가 끊어진 이후 A하고 요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A는 단독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묶여져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겁니다.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A의 가속도를 2A, B의 가속도를 A라고 한번 두어 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가속도가 요 방향으로 2A가 될 거고요. B하고 C는 요 방향으로 A가 되겠죠. 그래서 R이 끊어진 순간부터 B가 O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T0예요. 그리고 AC의 질량은 각각 6mm입니다. 그래서 P가 끊어진 순간 속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가 끊어지는 순간 속력을 V1이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요, 요거를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요 과정들을 이제 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지금 보면 B의 질량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B의 질량은 MB라고 두고요. 처음에 끊어진 직후에 그러니까 0초죠. 그 순간을 0초라고 했을 때 그 0초 직후의 그 가속도를 A1이라고 두고요. A1이라고 두고 그 MA 꼴 F를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A하고 C의 질량 총 합쳐서 7m이죠. B의 질량은 모릅니다. 그리고 A1은 3mg 빼기 mg가 되죠. 근데 요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B의 질량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요 조건 있죠. 이제 다 끊어지고 나서 P까지 끊어지고 나서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그때 A에 대해서 한번 세워보면 A는 질량이 6m이고요. 가속도가 2a이고요. 요게 3mg가 됩니다. 그럼 요걸로부터 A가 나오죠. A는 4분의 1g가 됩니다. 그러면 B 플러스 C에 대해서 MA 꼴 F를 해보면요. 요거는 이제 가속도 방향을 플러스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방향을 플러스로 두고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B의 질량은 MB고요. 그 다음에 C의 질량은 M입니다. 그 가속도는 A죠. 근데 A가 4분의 1g라는 걸 구했습니다. 4분의 1g라는 걸 구했고 요게 C에 작용하는 중력하고 같죠. 합력은. 그럼 요거 계산하면 MB가 얼마가 나오냐면 3M이 나옵니다. 3M이. 그럼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요 대신에 3M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A1이 얼마인지 나와요. 그 A1은
요 5분의 1 g가 되는 거죠, 일단. 그러면 0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0초가 R이 끊어진 순간입니다. 그다음에 P가 끊어지는 순간 부터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안에 풀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자,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기울기가 요게 A1이죠. 기울기가 요게 5분의 1G입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그 R이 끊어져 가지고 요 0초일 때 R이 끊어졌어요. 이때 R이 끊어진 거고, 이 순간을 뭐로 할 거냐면 이제 P가 끊어지는 순간. P 맞죠? 예, P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P가 끊어지는 순간에 이제 B하고 C는 이제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요거는 참고로 B하고 C의 그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4분의 1G, 4분의 1G인 상태로 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때 기울기는 4분의 1G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요 T0는 뭐냐면, T0는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딱 끊어진 순간부터 얘가 이 끊어진 순간이 부터 O에 되돌아올 때까지, R이 끊어진 순간부터 되돌아올 때까지니까 얘가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같아질 때까지가 이제 최종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순간이 이제 T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요 기울기의 비가 보면 5분의 1 대 4분의 1이에요. 5분의 1 대 4분의 1이니까 요게 시간분의 속도 변화죠. 그러면 속도 변화가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속도 변화가 같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바로 요 P가 끊어지는 순간의 속도예요. 속도인데, 그럼 자 보세요.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의 비가 5분의 1 대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분자가 같죠? 분자가 속도 변화량이거든요. 그러면 요 시간하고 요 시간의 비가 5대 4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5T1이면 요게 4T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4T1이 되는 거죠. 이게 되돌아온 거니까. 그럼 요게 총 T1으로 치면은 13T1이 됩니다. 13T1이. 그리고 요 4분의 1G가 이렇게 해보면은 4T1분의 V1이 되는 셈이죠. 그러면 요 V1은 요걸 계산해 보면은 GT1이 되고요. GT1. 그럼 요 T1은 13분의 1 T0니까 요거는 13분의 1 GT0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ma 꼴 f에서 각각의 가속도를 구하고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그 기울기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시간의 비를 구해서 구했던 이런 문제였습니다.